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다음 주 청약하는 이닉스가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종목 워밍업으로 미리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는 원래 6종목이 청약 예정이었는데요. 2종목은 2월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4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닉스는 1월 23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이날 IBK 스펙과 같이 청약을 하는데요. IBK 스펙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그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일은 금요일이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환불금으로는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2종목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날은 2월 1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청약하는 종목들 상장일이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닉스가 이날 단독으로 상장할지 같이 상장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IBK 스펙 말씀을 드릴 때 상장일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해볼 텐데요. 현재 이닉스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배터리 셀 패드라는 제품이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이후에 주력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제품은 내화 격벽이라는 부품인데요. 이 부품들은 2차 전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셀 패드는 2차 전지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배터리가 외부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끼리 부딪히면 마찰이 생기면서 불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화재 위험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화 격벽은 2차 전지 모듈과 모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품 역시 모듈 하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모듈로 번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닉스는 전기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 도와주는 부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분류를 해본다면 2차 전지 부품 관련주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닉스가 만드는 부품은 현재 현대 기아차에게 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제조사로서는 SK온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의 최종 고객사인 포드나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에 이닉스 부품이 탑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률은 9% 정도로 매년 흑자를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21년 대비 22년에 약 15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23년에도 연환산을 해보면 약 100억 원 정도는 늘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므로 매출도 매년 성장하고 있고 안정적인 흑자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장에 대비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수요 예측 결과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671대 1이었고 수요 예측에는 1950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합격 비율이 25.3%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에 청약을 했던 종목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좋은 종목은 우진엔텍이었는데요. 우진엔텍과 비교를 하면 기관 참여 수가 약 100개 정도 적기는 하지만 의무 합격 비율은 8%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진엔텍보다는 이닉스가 수요 예측 결과는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25.3%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28.1%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수 신청 비율이 약 3% 정도 더 많았으니까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 25% 정도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최종 배정에서는 50% 이상으로 확약이 늘어나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가 14,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 공모 가격이 무려 27%나 높아졌더라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공모가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90%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공모가를 14,000원으로 결정하면서 공모가를 27%나 높인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가 초과가 되더라도 많이 초과하면 20% 초반까지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번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 공모가가 더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닉스는 이번 IPO로 420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273억 원입니다. 이 종목의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을 연환산해보면 10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닉스는 PER 기준으로 11.8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유사 기업이 5곳이었는데 이 5개 종목 중에서 밸류는 중간 정도로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많이 높아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밸류가 그럭저럭 무난한 수준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상장일의 밸류는 의미를 두기가 힘들 테니까요.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에서는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토탈 3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 조합에 5% 비중으로 15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75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청약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일반 고객이라면 온라인 청약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고객이라면 18,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1억 2,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14만 원이고요.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닉스의 IR 자료를 보니까 직원 수가 167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을 직원 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이 약 1,260만 원이었는데요. 직원들의 청약 증거금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사주 물량이 미달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직원들이 모두 소화를 하면서 완판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같은 걸로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도 없기 때문에 상장일에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되는 조건인데요. 수요 예측 의무합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232만 주가 유통됩니다. 전체 주식의 25% 정도 유통되는 조건인데요. 최종 배정에서 의무합약이 50% 정도까지 늘어난다면 유통 물량이 20%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관사 삼성증권에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최종 합약이 적용되면 유통금액은 200억 원대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이닉스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닉스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하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올해 첫 번째 공모주들이 상장하는데 대신스펙과 우진엔텍입니다. 이 두 종목이 과연 어떤 성적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닉스 청약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작년 말처럼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면 이닉스도 경쟁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진엔텍은 이번 주 청약한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올해 첫 스타트를 멋지게 시작해 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닉스는 일단 균등 청약은 찜해 두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수요일 상장하는 종목들의 성적을 보면서 비례 청약까지 할지 아니면 균등만 할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저녁에 IBK 스펙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